헤지펀드와 자기자본 트레이더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금 옮기고 있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가상자산 네네네.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 좀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영국은 EU와 좀 다른 방향으로 보다 실용적인 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영국의 접근 방식은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EU하고. 왜 그러냐면 영국은 일단 EU 국가도 아니고 유로 화폐를 쓰는 국가도 아니에요. 유로 화폐는 처음부터 안 썼고 EU는 지금 블랙시트로 나왔잖아요. 영국만의 독자 노선을 걸어요. 지금 탈퇴한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화폐 문제에 있어서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 금융에 있어서도 지금은 월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국은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역이용하는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어요. 영국은 굉장히 법률이 원칙만 정해놓고 항목은 하나하나 이렇게 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영국의 법을 만드는 스타일은. 그래서 EU는 어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유의 가상자산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영국은 고유의 가상자산법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영국의 통화감독청이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있고 그 통화감독청이 여러 가지 규제의 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는데 영국은 전통금융권에서 지금 규제하는 기존에 있었던 법에 금융 관련된 법들의 개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항목들을 끼워 넣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시행 중인데 미국하고 같은 시행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클래리티 액트 같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미국에서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클래리티 액트는 지금 7월 중에는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관련된 법들이 줄줄이 다 지금 답보 상태인데 영국이 그 타이밍을 틈타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바로 시행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본을 지금 규제가 답보 상태인 이 틈을 타서 영국으로 땡겨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본금 규제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자본금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지펀드나 풀업 트레이더들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들,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산 금액의 100%를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그 변동성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10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면 100억 달러어치의 그냥 달러를 통장에 넣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너는 10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헤지펀드하고 풀업 트레이더들이. 자, 근데 이 규제를 영국이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는 100%가 아니야. 우리는 40%야. 근데 이 40%도 사실은 40%가 아니고 미국은 뭐냐면 이거는 총 노출이라고 그래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으면 그걸 합한 거. 롱을 50을 잡고 숏을 50을 잡았어요. 그럼 100이 되잖아요. 이 100에 대한 금액을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근데 영국은 순 노출의 40%예요. 그러니까 롱을 50을 잡고 숏을 40을 잡았다. 그럼 10이잖아요. 10에 대한 40%니까 4만 예치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상 미국에서 헤지펀드나 풀업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컴퍼니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장부상으로 영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장부에 있는 자금을 영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그 장부로 옮기는 거야.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실제로 옮겨가지는 않지만 7월 1일부터 실제로 장부상의 회계적인 이동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업계 산업에서도 두바이로 쪽 가는 분들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세금이 없다? 그렇죠. 그런 이유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영국은 되게 EU와 다른 포지션을 완전 가져가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으로 파운드화의 패권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넘겨줘요. 영국은 80년 전만 해도 달러 같은 기축통화국이었어요. 근데 1944년에 브레튼 우즈로 금을 바꿀 수 있는 화폐가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다라고 하면서 케인즈하고 화이트라는 경제학자가 영국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로 만나서 설전을 벌이고 결국은 금을 많이 가진 미국이 이겨서 케인즈가 파운드화의 패권을 화이트에게 넘겨줍니다. 그 달러 패권이 공식적으로 파운드화로부터 패권을 이양받은 날이에요. 1944년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한번 상상을 한번 PD님도 해보시면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로화한테 넘겨준다라고 어떤 협정에서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달러로 결제했던 전 세계 모든 딜러들이나 무역상들이 이제부터는 유로래. 그러고서 유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 영국의 파운드를 스털링 파운드라고 해요. 무역 대금 결제 블락이 어마어마하게 공고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다른 화폐가 절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차 대전 때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면서 금을 많이 미국에 보내줬거든요. 금을 가진 나라가 화폐 패권이니까 결국은
넘겨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뉴스가 막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막 나오는데 모든 딜러들하고 모든 그 거래하는 무역상들이 오늘부터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이렇게 못했어요. 네,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대략 3, 4년간 계속 파운드로 결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우리가 지금 패권을 가져왔는데 패권이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실제로 달러를 결제하는 게 언제부터였냐면 1947년도에 영미 대출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란은행이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채권을 갚아줄 수 있는 지급준비금이 없었어요. 인도로 채권을 많이 팔았는데 2차 대전 때 인도에서 파운드화 채권을 영란에 가져가면 영란에 못 갚아요. 그거를 갚을 돈이 없어요. 준비금이. 그러니까 영국의 정부가 미국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달러를 빌려서 파운드화로 바꿔서 채권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때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내가 달러를 38억 달러 빌려줄 테니까 파운드화로 바꿔서 채권을 갚지 말고 파운드화 채권을 갖고 오면 그냥 달러로 갚아. 그 환율 계산해서. 그 조건을 영국이 받아들여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국 채권이 달러로 이제는 청산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스털링 파운드와 블럭이었던 모든 거래하는 사람들이 내가 파운드를 갖고 있어봤자 이거 이제 종이 조각이다. 영국의 채권을 달러로 결제한다더라. 이렇게 돼서 실제로 달러 결제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너도 나도 이제 달러로. 네네네. 시장에서 미국이 대출해준 그 40억 달러가 씨앗이 돼서 달러가 실제로 기축통화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실제로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영국은 그때부터 파운드가 몰락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파운드가 언제 몰락하냐면 1956년도에 수에즈 전쟁이라는 거를 영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의 없이 발발해요. 그때 미국이 이것 봐라 내 허락도 없이 니네가 수에즈 운하를 찬탈하겠다고 전쟁을 벌여.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파운드 채권을 시장에 다 내다 팔아요. 그래서 파운드화를 폭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더 이상 수에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살려줘. 그래서 그때 또 파운드가 한번 또 꼬꾸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영국이라는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금융 블록이 파운드가 이렇게 몰락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 금융의 월가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금융 도시거든요. 시티 오브 런던이. 그럼 어떻게 시티 오브 런던이 다시 살아났을까? 파운드가 몰락했는데 그게 뭐냐면 1960년대부터 역외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경 밖에 있는 달러가 전부 시티 오브 런던을 경유해서 유통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레귤레이션 Q 규제라는 걸 발표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업은행이 개인 예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특정 퍼센트 이상, 예를 들어서 5% 이상 주지 말라고 규제를 딱 해버려요. 정부가 은행한테 예금자들의 이자를 많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자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당시에 저축을 많이 하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대공황 직후잖아요. 대공황 여파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꽉 움켜쥐고 자꾸 은행에 와서 저금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면 다시 또 대공황이 올 거 아니에요. 물건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절대 예금 금리를 많이 높이지 말아라고 레귤레이션 Q라는 걸 발표해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갑자기 전 세계 자본이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빠져나오죠. 당시에 예금 금리를 낮추니까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옵니다. 차익 거래를 찾아서 영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독일로 가고 프랑스 가고 막 합니다. 이렇게 떠돌던 돈이 갑자기 영국으로 확 쏠려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 특히나 러시아가 냉전 경쟁을 하잖아요. 케네디 때부터. 그러니까 냉전 경쟁을 할 때 당시에도 러시아가 미국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달러 자산 동결시키는 게 무서워서 그 달러 자산을 프랑스에 있는 비센이라는 은행과 영국에 있는 특정 은행에 다 옮겨버려요. 프랑스의 비센이라는 은행에 서로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의 이름이 유로뱅크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비센 은행으로 이제 그 역외 달러가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은행으로도 많이 모여요. 미국 은행 말고 외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외부에 있는 은행에 있는 달러를 가지고 그때부터 경제학자들이나 호사가들이 언론에서 유로 달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로 달러는 미국의 역외 국경 밖에 있는 달러를 말하는 거고 영국이 그때부터 이 유로 달러를 가지고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다 푼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요. 달러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 물고 수수료도 안 물고 그래서 모두 영국 은행에 달러가 모이게끔 해요. 그래서 역외 달러가 모두 영국으로 모입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유로 달러 시장을 독점해서 달러의 패권을 등에 업고 역이용해서 달러의 힘으로 시티 오브 런던을 다시 부흥시켜요. 지금 디지털 달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규제를 촘촘하게 짜고 있고 타이밍을 늦추고 있고 할 때 디지털 달러에 관련된 자금을 영국 시티 오브 런던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으로 갑자기 규제를 대폭 낮춘 자본금 규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와 자기자본 트레이더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금 영국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실제로. 또 하나는 영국에서는 영내에서 B2C 거래, 개인 간의 거래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못 쓰게 하는데 B2B 거래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끔 해주고, 또 하나는 자본금 규제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 편에 미가, 유로의 자본시장 가상자산법에서는 자본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의 2%라고 했잖아요. 글로벌 자금도 런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요. 우리는 1%야 라고 해요. 유로 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자금을 영국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화폐 시장에서 유로 달러라는 시장을 형성해서 먹고 살았던 학습 효과를 지금 디지털 달러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사례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교훈, 어떤 벤치마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그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뭐 영국 정도의 어떤 전통이나 규모는 없지만, 그래도 영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 자산을 가지고 디지털 달러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작용의 에너지를 세게 보내면 우리가 그거를 막 계속 이렇게 밀어낼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뒤집게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좋은 묘안을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